아침 식사는 늘 간단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숲을 응시하며 조용히 식사를 했다. 그녀의 집 안에는 온갖 낡은 과학 서적들과 복잡한 생물학 공식이 빼곡히 적힌 수첩들이 쌓여 있었다. 그녀는 가끔씩 밤늦도록 수첩에 알 수 없는 공식을 그리거나 오래된 현미경을 들여다보곤 했다. 흉터가 욱신거릴 때마다 그녀는 과거의 연구에 대한 깊은 사색에 잠기곤 했다. 주말이면 그녀는 집 근처의 작은 교회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고 돌아오곤 했다. 그녀의 삶은 평화롭고 예측 가능했다. 어느 날 오후, 은숙은 마당을 거닐다가 작은 울음소리를 들었다. 나무 아래에 떨어진 어린 새끼 새였다. 둥지에서 떨어져 피를 흘리고 있었다. 어미 새는 보이지 않았다. 새끼 새는 금방이라도 죽을 듯이 힘없이 떨고 있었다.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은 무심하게 지나치거나 힐끗 보며 인상을 찌푸릴 뿐이었다. 은숙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이제 나이가 많았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았다. 하지만 새끼 새의 작은 몸짓에서 알 수 없는 생명의 간절함을 느꼈다. 그녀의 왼쪽 손목에 있는 희미한 흉터가 미세하게 욱신거렸다. 생명을 외면하지 말라는 남편의 가르침이 그녀의 귓가에 울리는 듯 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새끼 새에게 다가갔다. 새끼 새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다. 은숙은 자신의 낡은 손수건을 꺼내 새끼 새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그녀의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녀는 새끼 새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새끼 새의 상처를 소독하고 따뜻한 물로 몸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직접 만든 영양액을 작은 스포이드로 새끼 새에게 먹였다. 새끼 새는 점차 기운을 차리는 듯했다. 은숙은 새끼 새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아무런 보상도 원치 않았다. 그저 자신의 양심이 시키는 대로 행동했을 뿐이었다. 그녀의 작은 행동은 차가운 세상 속에서도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따뜻한 인간미와 연민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의 고요했던 삶이 곧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 놓일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숨겨진 과거와 능력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세상에 드러날 운명에 처했음을. 그녀의 목에 걸린 DNA 배지 목걸이가 미세하게 뜨거워지는 듯했다. 최은숙 여사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삶은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작은 화단에 물을 주고 허브차를 마시며 하루를 보내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낙이었다. 하지만 그날 오후 그녀의 삶을 뒤흔들 차갑고 잔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은숙에게는 김민준, 김민준 이라는 양아들이 있었다. 민준은 은숙의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은숙을 위로하겠다며 그녀의 집으로 들어왔다. 은숙은 그를 친자식처럼 보살피고 사랑했다. 하지만 민준은 은숙의 따뜻한 마음을 이용할 뿐이었다. 그는 허울 좋은 말로 은숙의 환심을 샀고 그녀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 그는 최근 부유한 집안의 딸인 서연과 결혼했는데 서연 또한 민준 못지않게 탐욕스러운 인물이었다. 그들은 고급 아파트와 화려한 생활을 꿈꿨고 은숙의 낡은 집이 그들의 눈에는 거대한 걸림돌이자 동시에 쉽게 차지할 수 있는 금광으로 보였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결혼도 했으니 새 출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인데요. 저희가 이 집을 팔아서 새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합니다. 민주는 냉정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망설임도 없었다. 은숙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이 집은 그녀와 남편이 평생을 함께했던 소중한 보금자리였다. 남편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곳이자
그녀의 모든 연구 자료가 숨겨진 비밀스러운 공간이었다. 뭐라고, 민준아, 이 집은 엄마에게는 평생의 추억이 담긴 곳이란다. 그리고 너희가 왜 갑자기 집을 팔아?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민준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당황했다. 서연은 비웃으며 끼어들었다. 어머니, 이제 와서 무슨 추억입니까? 이 집은 다 쓰러져가는 낡은 집일 뿐이에요. 저희가 새 아파트로 이사 가려면 돈이 필요해요. 어머니는 저희와 함께 살 형편도 안 되시니 저희는 이 집을 처분해야 합니다. 어차피 어머니는 갈 곳도 없으시지 않습니까? 서연의 말은 비수처럼 은숙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 아끼고 사랑했던 양아들과 며느리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너희 나를 버리겠다는 거니? 은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주는 냉정하게 말했다. 어머니, 냉정하게 생각하십시오. 이 집은 이제 저희 것입니다. 저희는 이미 부동산 계약까지 마쳤습니다. 어머니는 내일까지 이 집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저희가 강제로 내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준의 말에 은숙의 심장이 철렁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다니. 그녀는 그들에게 애원했지만 민준과 서연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그녀를 낡고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 어머니, 저희가 보증금 일부를 드릴 테니 다른 고시원이나 쪽방이라도 알아보십시오. 이것이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전부입니다. 서연은 조롱하듯 돈 봉투를 내밀었다. 은숙은 돈 봉투를 보며 몸을 떨었다. 그녀는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버려졌다는 사실과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이 집마저 잃게 되었다는 사실에 큰 절망감을 느꼈다. 민준과 서연은 은숙의 절망을 뒤로 한 채 집을 나섰다. 그들은 이미 은숙의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고 계약금까지 받은 상태였다. 은숙은 창밖으로 보이는 아들과 며느리의 뒷모습을 응시했다. 차갑게 돌아서는 그들의 모습은 그녀의 심장을 찢어놓는 듯했다. 그녀는 이제 갈 곳이 없었다. 돈도, 기댈 곳도, 그리고 그녀를 믿어줄 사람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홀로 남겨졌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왼쪽 손목에 있는 희미한 흉터가 격렬하게 욱신거렸다. 그것은 그녀의 내면에 잠재된 강인한 힘을 일깨우는 듯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피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 지켜온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최은숙 여사는 비틀거리며 낡은 현관문을 나섰다. 늦은 오후,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마른 몸을 파고들었다. 민준과 서연은 이미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집 앞에서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은 은숙이 낡은 짐짝처럼 길거리로 내던져지는 모습을 조롱하듯 바라봤다. 어머니, 순순히 나가는 게 좋을 겁니다. 괜히 버티다간 경찰 부를 수밖에 없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서연은 비웃으며 민준의 팔짱을 꼈다. 어차피 갈 곳도 없으신데 뭘 그렇게 아쉬워하세요. 저희가 드린 돈으로 따뜻한 고시원에서 편하게 지내세요. 그들의 말은 비수처럼 은숙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양아들에게 이렇게까지 철저히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큰 고통을 느꼈다. 은숙은 그들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강철 같은 의지가 엿보였다. 그녀의 왼쪽 손목에 있는 희미한 흉터가 격렬하게 욱신거렸다. 그 통증은 그녀에게 과거를 상기시켰다. 남편과의 마지막 순간, 그리고 그들이 함께 이루고자 했던 꿈. 그때 은숙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목에 걸린 낡은 DNA 이중 나선 모양의 배지가 달린 목걸이를 만졌다.
목걸이에서 희미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흘러나왔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섬광처럼 복잡한 생물학 공식과 장치 설계도가 떠올랐다. 남편과 함께 수년간 연구했던 난치병 치료 기술에 대한 핵심 공정 기술이었다. 그녀가 집을 팔기 싫었던 진짜 이유. 그녀의 모든 연구 자료와 완성 직전의 핵심 공정이 바로 이 낡은 집에, 이 낡은 마루 아래에 숨겨져 있었다. 이 집은 단순히 낡은 집이 아니야. 은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민준과 서연은 그녀의 말에 코웃음을 쳤다. 뭐라는 거야? 늙으면 주책이라더니. 치매라도 오셨나? 서연이 비웃었다. 어머니, 쓸데없는 소리 마시고 당장 짐이나 챙겨서 나가십시오. 저희도 바쁩니다. 민주는 짜증냈다. 은숙은 그들의 비웃음을 무시했다. 그녀는 그들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 집 마루 밑에 내가 평생을 바친 기술이 숨겨져 있어. 인류의 난치병 치료에 혁명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수천억 수조 원의 가치를 가진 기술이 말이야. 은숙의 말에 민준과 서연,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의 눈에는 의심과 함께 알 수 없는 욕망이 스쳐 지나갔다. 뭐라고? 수천억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은숙이 정말로 엄청난 것을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들의 대화를 멀리서 지켜보던 김선자 김선자 할머니가 있었다. 김선자 할머니는 은숙의 오랜 이웃이자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검소한 삶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민준과 서연의 잔인한 행동에 분노하고 있었다. 은숙의 말에 김선자 할머니의 눈빛에 의심과 함께 걱정이 스쳤다. 은혜가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지? 괜히 저런 욕심 많은 것들에게 당할까봐 걱정인데. 민주는 은숙의 말이 단순한 헛소리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즉시 은숙의 낡은 집을 다시 둘러보기 시작했다. 어머니, 잠시만요. 그게 정말입니까? 수천억이라니 대체 어디에 숨겨져 있다는 말씀이세요? 민준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그는 은숙에게 친절하게 다가갔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탐욕으로 가득했다. 서연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은숙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녀의 낡은 집에 숨겨진 보물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은숙은 그들의 변한 태도에 씁쓸하게 웃었다. 그녀는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읽어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으려 했지만 이 순간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폭로해야만 자신의 집을 지키고 자신의 기술을 지킬 수 있었다. 민주는 은숙을 다시 집 안으로 밀어넣으며 말했다. 어머니, 일단 집 안으로 들어가시죠. 그리고 그 기술이라는 게 대체 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민준과 서연은 은숙의 낡은 집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루를 뜯고 벽을 부수고 모든 가구를 파헤쳤다. 은숙은 그들이 자신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공간을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모습을 보며 고통스러워했다. 민준과 서연은 은숙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거액의 보물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눈이 멀어 있었다. 그들은 은숙의 기술을 빼앗아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려 했다. 그들의 눈에는 은숙이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저 돈을 숨긴 노파에 불과했다. 최은숙 여사의 낡은 나무집은 민준과 서연의 탐욕스러운 손에 처참하게 파괴되었다. 그들은 수천억 원의 가치를 지닌 기술이 이 낡은 집에 숨겨져 있다는 은숙의 말을 반신반의하면서도 거액의 보물이 자신들의 손에 들어올지 모른다는 기대감에 눈이 멀어 있었다. 마루는 뜯겨지고 벽지는 갈기갈기 찢겨나갔으며 소중한 가구들은 부서져 나뒹굴었다.
은숙은 그들이 자신과 남편의 추억이 깃든 공간을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모습을 보며 고통스러워했다. 그녀의 왼쪽 손목에 있는 희미한 흉터는 쉬지 않고 욱신거렸다. 마치 집의 아픔을 그녀가 대신 느끼는 듯했다. 어머니, 대체 그 수천억짜리 기술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숨기지 말고 당장 말하세요. 민주는 삽을 들고 마루를 찍어대며 소리쳤다. 그의 얼굴에는 탐욕과 조급함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 또한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을 뒤지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번들거렸다. 이 늙은 할망구가 우리를 속이려는 게 틀림없어. 빨리 찾아서 팔아버리고 저 할망구는 요양원에 쳐넣어야 해. 서연의 거친 말은 비수처럼 은숙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양아들과 며느리에게 이렇게까지 모욕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은숙은 지친 몸으로 흙먼지 속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기술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남편의 죽음이 이 기술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였다. 그녀는 그 기술이 다시금 누군가의 탐욕에 이용될까봐 두려웠다. 그녀의 목에 걸린 DNA 배지 목걸이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김선자 할머니는 은숙의 집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와 파괴의 흔적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민준과 서연의 행동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은숙이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을까 걱정했다. 김선자 할머니는 몰래 은숙의 집 주변을 지켜봤다. 그리고 그날 밤 민준과 서연이 마루를 뜯어내다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하는 것을 보았다. 상자 안에는 먼지 쌓인 수첩과 함께 복잡한 생물학 공식과 장치 설계도가 그려진 종이들이 들어있었다. 민준과 서연은 그 수첩을 들고 환호했다. 찾았다. 어머니가 말한 그 수천억짜리 기술이 바로 이거였어. 이거면 우리도 이제 재벌이 되는 거야. 김선재 할머니는 그들의 환호성을 들으며 불길한 예감을 받았다. 그녀는 민준과 서연이 그 기술을 악용할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몰래 그들의 뒤를 쫓았다. 그들이 한 제약 공장과 만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낡은 수첩을 건네주며 거액의 돈을 받는 장면을 목격했다. 민준과 서연은 은숙의 난치병 치료 기술을 거대 제약기업인 파마코프, 피알마코에 불법적으로 팔아넘기려 했던 것이다. 김선자 할머니는 용기를 냈다. 그녀는 즉시 탐사 전문 기자 박진수 팍 진솔에게 이 사실을 제보했다. 박진수 기자는 평소 기업 비리와 과학기술 유출 사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다. 박진수 기자는 김선자 할머니의 제보에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다. 며칠 후 박은혜는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다. 민준과 서연이 은혜를 사기죄로 고소한 것이었다. 그들은 은혜가 거짓말을 하여 자신들을 속였고 그 기술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거액의 손해를 보았다며 은혜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 사실 그들은 이미 불법적인 계약을 통해 파마코프에게 돈을 받았지만 더 큰 이득을 위해 은혜를 완전히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법정은 은혜에게 낯선 곳이었다. 그녀는 낡은 한복 차림으로 법정 안으로 들어섰다. 민준과 서연은 고급스러운 옷차림으로 그녀를 비웃듯 바라봤다. 그들의 옆에는 노련한 변호사가 서 있었다. 은혜는 혼자였다. 그녀에게는 돈도 인맥도 없었다. 이 거대한 법정은 그녀를 짓누르는 거대한 투기장 같았다. 박은혜 피고인, 당신은 자신의 양아들을 속여 거짓된 기술로 돈을 갈취하려 했습니까? 당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증명해 보십시오. 재판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과 서연의 변호사는 은혜를 몰아붙였다. 그녀의 과거와 현재의 삶,
그리고 그녀의 나이를 조롱하며 그녀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떨어뜨리려 했다. 은혜는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남편과의 꿈, 그리고 자신의 기술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설명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그들의 귀에 닿지 않는 듯했다. 그들은 그녀의 말을 노망난 노파의 헛소리로 치부했다. 그녀는 점점 더 고립되었다. 시간은 그녀에게 불리하게 흘러갔다. 그녀는 이 상황을 뒤집을 결정적인 한 방을 찾아야만 했다. 그녀의 왼쪽 손목에 있는 희미한 흉터는 더욱 격렬하게 욱신거렸다. 그것은 마치 그녀에게 자신의 숨겨진 힘을 드러내라고 재촉하는 듯했다. 법정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민준과 서연은 자신들의 변호사와 함께 최은숙 여사를 향해 거짓 증언과 비난을 쏟아냈다. 그들은 은숙의 과거를 들먹이며 그녀를 노망난 노파, 사기꾼으로 매도했다. 은숙은 홀로 그 모든 공격을 견뎌내야 했다. 그녀의 왼쪽 손목에 있는 희미한 번개 모양, 흉터는 활활 타오르는 듯 욱신거렸고 목에 걸린 DNA 배지 목걸이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명예가 이렇게 더럽혀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피고인 최은숙 씨, 당신은 자신의 양아들을 속여 거짓된 기술로 돈을 갈취하려 했습니까? 당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증명해 보십시오. 당신의 과거 행적은 너무나 불분명합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인류의 난치병 치료 기술을 개발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이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민준의 변호사가 비열하게 말했다. 그들은 은숙의 과거를 들먹이며 그녀가 제기하는 모든 주장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려 했다. 재판장과 배심원들은 회의적인 표정으로 은숙을 바라봤다. 시간은 그녀에게 불리하게 흘러갔고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그때 은숙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남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듯했다. 은숙아, 진실은 늘 밝혀지는 법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신념을 믿고 나아가라.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의 흐름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법정 안의 모든 네트워크 트래픽, 민준의 노트북에서 오가는 데이터, 심지어 서연의 휴대폰에서 오가는 메시지까지도 빛의 물결처럼 보였다. 그녀의 왼쪽 손목 흉터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뿜어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준과 서연이 파마코프, 피알마코프와 내통하여 자신의 기술을 불법적으로 팔아넘기려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볼 수 있었다. 그들은 은숙의 난치병 치료 기술에 대한 비밀 정보를 빼돌려 파마코프에 넘기고 있었고, 동시에 은숙을 사기꾼으로 몰아세워 그녀를 완전히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이 모든 음모는 파마코프의 총수 강태식, 캉태식의 지시 아래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그녀가 과거 들었던 소문의 실체였다. 피고인 최은숙 씨, 더 이상 변명할 것이 없다면 저희는 재판을 종결하고 당신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다른 배심원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은숙은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 바로 그때 법정 문이 조용히 열리고 김선자 킴 선자 할머니와 탐사 전문 기자 박진수가 들어섰다. 그들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함께 알 수 없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김선자 할머니는 은숙의 지시에 따라 민준과 서연의 행적을 은밀히 추적하고 있었고, 박진수 기자는 김선자 할머니의 제보를 바탕으로 파마코프와 민준, 서연의 불법 거래를 추적하고 있었다. 할머니 기자 양반, 왜 이 시간에 법정에 들어오십니까? 당장 나가세요. 민준이 당황하여 소리쳤다. 그는 김선자 할머니와 박진수 기자가 자신들의 비밀을 알고 있을까봐 두려웠다.
김선자 할머니는 민준의 말을 무시했다. 그녀는 은숙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은숙아, 우리가 증거를 확보했어. 민준이와 서연이가 파마코프와 내통하여 내 기술을 불법적으로 팔아넘기려 한 증거야. 김선자 할머니는 손에 들린 녹음기와 USB를 내밀었다. 녹음기에는 민준과 서연이 파마코프 관계자와 은밀히 대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USB에는 그들이 은숙의 기술을 불법적으로 거래하려 했던 계약서 파일이 들어 있었다. 박진수 기자는 자신이 몰래 촬영한 영상 파일을 내밀었고, 그 영상에는 민준과 서연이 파마코프 관계자에게 은숙의 연구 자료를 넘기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민준과 서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음모가 이렇게 허무하게 드러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말도 안 돼, 저건 조작된 증거야. 할망구, 당신도 저 노파한테 매수된 거야. 서연은 발악하며 소리쳤다. 민준은 김선자 할머니에게 달려들어 녹음기를 빼앗으려 했다. 그러나 김선자 할머니는 단호하게 그를 밀쳐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저들을 끌어내. 민준의 변호사가 당황하여 소리쳤다. 재판장과 배심원들도 혼란에 빠졌다. 은숙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그녀의 왼쪽 손목 흉터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뿜어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모든 순간을 위해 존재해왔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법정은 그녀의 명예, 그리고 그녀의 기술이 걸린 중요한 시험대였다. 그녀는 법정의 대형 스크린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스크린을 스치는 순간 화면에 나타난 모든 데이터들이 그녀의 의지대로 재배열되기 시작했다. 숨겨져 있던 파마코프와의 불법 계약서는 투명하게 공개되었고, 민준과 서연이 조작했던 모든 재무보고서는 원본 데이터와 비교되며 거짓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심지어 그들이 파마코프 관계자와 주고받았던 암호화된 메시지들까지도 자동으로 해독되어 법정 화면에 띄워졌다. 메시지에는 그들이 은숙의 기술을 훔쳐 팔아넘기려 했다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이것이 당신들이 숨기려 했던 모든 진실이다. 김민준 씨, 서연 씨, 당신들은 단순히 저를 속인 것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위한 기술을 탐욕으로 더럽히려 한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파마코프 강태식 회장의 지시 아래 이루어진 것이다. 은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함께 강철 같은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민준과 서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그들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눈빛에는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자신이 감히 누구에게 사기를 치고 누구를 모욕했는지 깨달았다. 그들의 모든 권력과 명예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최은숙 여사의 폭로와 김선자 할머니, 박진수 기자의 결정적인 증거는 법정을 충격과 경외감으로 가득 채웠다. 민준과 서연은 은숙이 컴퓨터 화면에 띄운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그들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눈빛에는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했다. 그들의 모든 권력과 명예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은숙은 지친 몸을 이끌고 묵묵히 서 있었다. 그녀의 왼쪽 손목에 있는 희미한 번개 모양 흉터는 여전히 뜨거웠지만 그 통증은 이제 고통이 아닌 승리의 훈장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목에 걸린 남편의 DNA 배지 목걸이가 따뜻하게 빛났다. 남편, 제가 당신과의 약속을 지켰어요. 당신의 기술은 세상의 빛을 볼 거예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판사와 배심원들은 충격과 함께 분노에 휩싸였다.
그들은 은숙이 인류의 난치병 치료 기술을 개발한 전설적인 과학자이자 워터킹덤의 음모를 폭로한 영웅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경악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은숙에게 기립박수를 보냈다. 몇몇 배심원은 감동에 찬 얼굴로 눈물을 글썽였다. 그들은 은숙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진정한 기적을 만들어냈음을 깨달았다. 김선자 할머니와 박진수 기자는 감격에 찬 얼굴로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그들은 은숙의 승리에 환호했다. 특히 박진수 기자는 자신이 믿었던 노파가 이렇게 위대한 인물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렀다. 바로 그때 법정 문이 활짝 열리고 경찰이 들이닥쳤다. 박진수 기자가 민준과 서연의 수상한 행동을 미리 경찰에 제보했던 것이다. 경찰은 민준과 서연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그들은 저항했지만 이미 그들의 권력은 산산조각 난 뒤였다. 그들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졌고 그들은 끌려나갔다. 그들과 공모했던 다국적 기업 워터킹덤의 강태식 회장 또한 즉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은숙은 빗속에 우뚝 선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진정한 인류의 영웅이었다. 그녀의 승리는 단순히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탐욕과 불의에 맞서 싸운 모든 약자들과 인류의 미래를 지켜낸 승리였다. 최은숙 여사의 영웅적인 활약은 법정을 넘어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그녀의 진실 고백과 수소 기반 나노 필터 정수 기술의 존재는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되었고 그녀는 숨겨진 천재 과학자, 인류의 미래를 바꿀 영웅으로 추앙받았다. 민준과 서연, 그리고 그들과 공모했던 다국적 기업 워터킹덤의 추악한 비리는 만천에 드러났고 그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민준과 서연은 횡령, 배임, 그리고 살인 공모 혐의 남편의 죽음과 관련하여 로 중형을 선고받아 모든 것을 잃은 채 감옥에 갇혔다. 워터킹덤 또한 국제적인 조사와 함께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고 기업 이미지가 추락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최은숙 여사는 자신의 신분을 공식적으로 드러냈고 그녀의 삶은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 한때 그녀를 노망난 노파로 비웃던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인류의 어머니, 희망의 상징으로 칭송했다. 한편 김선자 킴 선자 할머니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역 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그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겸손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은 많은 시민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그녀는 이후 시민불의 신고센터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사회 곳곳에 부당함을 고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탐사 전문기자 박진수 또한 특종 보도로 인해 명성을 얻었지만 그는 자신의 성공보다 최은숙 여사의 용기에 더 큰 감명을 받았다. 그는 이후 탐사보도에 더욱 전념하며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파헤치고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진정한 언론인으로 거듭났다. 그는 최은숙 여사와 함께 사회 정의를 위한 여러 캠페인에 동참했다. 최은숙 여사에게는 새로운 기회들이 물밀듯이 쏟아졌다. 세계 각국의 정부와 과학재단에서 그녀의 기술에 대한 투자와 연구 제안이 들어왔다. 그녀는 자신의 기술이 모든 인류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가장 윤리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그녀는 결국 유엔과 협력하여 UN 글로벌 물 솔루션 이니셔티브 UN 글로벌 워터 솔루션 이니시애티브 이에 수석 고문으로 위촉되었다. 이 자리는 전 세계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그녀의 기술을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였다. 은숙은 이 모든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목적이 단순히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넘어 인류 전체의 복지와 미래에 기여하는 데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남편의 유언이자 자신의 신념이었던 과학은 인간을 위한 것이라는 가치가 비로소 진정한 빛을 발하는 순간임을 알았다. 며칠 후 은숙은 김선자 할머니와 박진수 기자와 함께 자신의 낡은 집을 방문했다. 집은 이미 민준과 서연의 파괴로 폐허가 되어 있었지만 은숙은 그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집을 최은숙 과학교육 및 연구센터로 재건하기로 결정했다. 이곳은 미래 세대의 과학도들에게 영감을 주고 인류를 위한 혁신적인 기술을 연구하는 공간이 될 것이었다. 할머니, 박 기자님, 두 분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용기를 내주신 두 분 덕분입니다. 은숙은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다. 그녀의 왼쪽 손목에 있는 희미한 흉터는 여전히 뜨거웠지만 그 통증은 이제 고통이 아닌 그녀가 이뤄낸 모든 시련과 새롭게 시작될 삶의 훈장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평온을 찾았다. 김선자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은혜야, 네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기쁘다. 네 남편도 분명 자랑스러워할 거야. 네가 이렇게 세상의 빛을 비춰주는구나. 박진수 기자 또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여사님, 저희야말로 여사님께 감사합니다. 여사님은 저에게 진정한 저널리즘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여사님의 모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은숙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함께 앞으로 함께 걸어갈 동지애가 담겨 있었다. 은숙은 미소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를 벗어나 밝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인류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진정한 성우자가 될 것이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최은숙 여사는 이제 더 이상 낡은 집에서 숨어 지내던 평범한 노파가 아니었다. 그녀는 UN 글로벌 물 솔루션 이니셔티브의 수석 고문으로서 전 세계 물 부족 문제 해결에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인류가 존경하는 생명공학의 어머니 마이르가 되었다. 그녀의 수소 기반 나노 필터, 정수 기술은 UN의 지원 아래 전 세계에 보급되었고 수억 명의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녀의 기술은 사막에 생명을 불어넣고 질병으로 고통받던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사했다. 은숙은 이제 세계를 무대로 활동했지만 그녀의 겸손함과 따뜻한 마음은 변치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낡은 뜨개질 도구로 손녀의 스웨터를 뜨고 베란다의 작은 화단에 물을 주며 소박한 삶을 유지했다. 그녀의 오른쪽 태양에 있는 희미한 번개 모양 흉터는 과거의 아픔을 넘어 그녀가 이뤄낸 위대한 업적과 희망의 상징처럼 빛났다. 그녀의 목에는 남편의 DNA 배지, 목걸이가 늘 걸려 있었고 그것은 그녀에게 남편과의 약속, 그리고 인류를 향한 끝없는 사랑을 일깨워 주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의 이름을 따서 최은숙 과학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재능은 있지만 어려운 환경에 처한 젊은 과학도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그들이 인류를 위한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모든 연구비를 후원했다. 재단 산하에는 그녀의 낡은 집을 재건축한 남편의 꿈 연구소치가 세워졌다. 그곳은 미래 세대의 과학자들이 자유롭게 연구하고 인류에게 공헌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희망의 요람이 되었다.
은숙은 직접 그곳에서 젊은 과학도들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과학 지식뿐만 아니라 과학자로서 가져야 할 윤리의식과 인류애를 강조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은숙은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그녀의 기술로 설치된 거대한 정수시설에서 뿜어져 나오는 깨끗한 물줄기 아래서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뛰어노는 모습이 펼쳐졌다. 아이들은 물을 마시며 해맑게 웃었고 그들의 부모들은 은숙을 향해 깊이 감사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옆에는 김선자 할머니와 박진수 기자가 함께 서 있었다. 김선자 할머니는 은숙의 재단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며 은숙의 뒤를 든든하게 지켰다. 박진수 기자는 은숙의 모든 활동을 기록하고 전 세계에 알리며 과학은 인류를 위한 것이라는 그녀의 메시지를 전파했다. 여사님, 이렇게 많은 생명을 구하고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정말 경이롭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감격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은숙은 미소 지었다. 박 기자님, 김 할머니, 두 분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용기를 내주신 두 분 덕분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푸른 하늘에는 솜털 같은 흰 구름이 유유히 흘러갔다. 그녀의 눈에 남편의 얼굴이 아른거리는 듯했다. 여보, 우리가 함께 꿈꿨던 세상이 이렇게 현실이 되었어. 이제 당신도 편히 쉴 수 있겠지. 은숙은 아이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작은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행복이 가득했다. 그녀의 목에 걸린 DNA 배지 목걸이가 태양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다. 그것은 남편의 유산이자 인류의 생명, 그리고 끝없이 이어질 희망의 사슬을 상징하는 듯했다. 은숙은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었고 그녀의 삶은 인류를 향한 끝없는 봉사의 여정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두 번째 봄을 맞이한 것이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최은숙 여사의 용기 있는 여정을 통해 우리 모두가 내면에 잠재된 진정한 힘을 발견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최은숙, 초이은숙 여사의 아침은 늘 차분했다. 서울 외곽의 작고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그녀는 새벽 일찍 일어나 베란다의 작은 화단에 물을 주었다. 70세의 그녀는 구분등과 희끗한 머리카락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깊었다. 그녀의 삶은 검소하고 절제되어 있었으며 세상의 번잡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는 매일 직접 기른 허브로 차를 끓여 마시며 낡은 뜨개질 도구로 손녀의 스웨터를 뜨곤 했다. 겉으로 그녀는 그저 평범하고 조용한 노파에 불과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녀가 한때 세계를 놀라게 했던 생명공학 분야의 전설적인 과학자였다는 것을. 그녀는 수십 년 전 인류의 난치병 치료에 혁명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했다. 그러나 그녀의 연구가 너무나 강력하고 위험했기에, 그리고 그 기술을 악용하려는 거대 제약기업의 음모 때문에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다. 남편의 죽음 이후 그녀는 모든 명성과 부를 뒤로한 채 세상과 인연을 끊고 은둔하며 살았다. 그녀의 오른쪽 태양에는 희미한 번개 모양 흉터가 있었다. 남편과의 마지막 실험실 사고에서 생긴 상처였다. 그것은 그녀에게 아픈 기억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빛나는 과거와 숨겨진 천재성을 상징하는 유일한 흔적이었다. 그녀의 목에는 남편이 늘 지니고 다니던 낡은
DNA 이중 나선 모양의 배지가 달린 단순한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목걸이는 그녀에게 남편의 유언이자 그들의 연구에 대한 잊지 말라는 무언의 약속과도 같았다.